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하필 5월 18일에 홍보 문구를 내면서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스타벅스 코리아 측에서는 이 사실관계,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런 홍보를 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홍보가 어떻게 보면은 5.18을 폄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탱크데이라는 것이 도대체 5월 18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는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6월이 호국 복운의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6월에 만약에 탱크데이라는 그 홍보를 했으면 어느 정도 좀 납득이 됐을 것이지만 네. 5월이라는 것이 좀 뜬금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보면은요. 책상에 탁이라는 이 표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이 마치 박종철 열사의 사건을 그 연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커피숍에서 광고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개연성 같은 것들도 좀 의문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는 아직은 뭐 행정적인 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상황에 있어서의 어떠한 국민적인 공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영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대표와 그리고 임원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경질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영진 회장도 사과문을 올리고 그리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된 경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벤트 명과 문구를 확정할 때까지 스타벅스 내부에서 결제 라인만 5단계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이제 실무에서 이 문구가 한번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왜 중간에 거르지 못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단어들은 이제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특히 뭐 극우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활용되고 있는 이제 5.18을 폄훼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보통 이런 단계에서는 이제 뭐 기획자나 팀장, 그 외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까지 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내부에서는 이 단계가 좀 축소되기도 하죠. 근데 아마 이제 이 분명히 기획자라든가 이 기획 단계에서는 뭔가 이런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걸러지는 단계에서 이제 그 단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뭐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 내부의 감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이 행정적, 법적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행정적인 이 법적 책임 이걸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일단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사실관계 조사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이고 그리고 사법적인 책임,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고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뜬금없다. 도대체 5.18과 탱크데이 그리고 책상에 탁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냐라고 의심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정용진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임원진들에 대해서 이미 경질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매운동이나 이쪽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 측에서는 어제 광주에 그 부사장단을 파견을 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의 5월 가족분들께서 이러한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시는 않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어떠한 사실적인 책임들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스타벅스 컵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을 올리거나 멤버십을 해지하는 등 불매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이 다른 기업들에도 좀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스타벅스와 같은 이제 식음료 업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타벅스가 거의 뭐 업계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냥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들도 많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스타벅스를 주로 구매하는 구매층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계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다른 대체제나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 가능성도 많고 네. 또 이제 이 불매운동 확산될 경우에는 매출에 심각한 이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런 역사적 왜곡이라든가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단계 모니터링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돈을 받고 남의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이 벽에 욕설, 낙서를 하는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전에서 보복대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는데 이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궁금하고요. 네. 이 뭐 보복대행 하면 약간 뭐 청부 이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뭐 대행을 하는 행위가 뭐 추가적으로 뭐 처벌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지난 2월에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파트의 현관문에 지금 이 그 징역 10월을 받은 가해자가 인분 그리고 레커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손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월에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한 PC방에서 보복대행 모집 광고를 보고 본인이 당시에 돈이 급해서 급전을 마련할 요량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굴을 보고서는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익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거기에 있어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을 할 수 있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모방 범죄의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징역 10월에 선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보복 대행 업체들이 미성년자들을 행동대원으로 구인하고 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면서 미성년자를 꼬드긴다는 건데 자 이렇게 미성년자를 범행에 동원시키면 더 아무래도 처벌이 강해질 것 같은데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 사적 보복을 의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 사적 보복을 의뢰한 사람도 이제 범죄를 하도록 이제 범행의 의지가 없던 사람을 어떤 업체에다가 돈이라든가 비용을 주면서 의뢰한 경우에는 일종의 교사범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 범행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걸로 그러니까 의뢰를 하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의뢰를 하는 순간 같은 범행 일당이 돼서 같이 네. 처벌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는 별도 범죄가 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실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 때 굉장히 형량이나 죄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